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알아봐야 될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역시 뭐 미국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1% 이상의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이 내용 때문에 그랬고요. 나이키는 12% 급등했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좀 살아있지 않겠냐. 그래서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다가 그 부분이 약간 수그러지면서 뭐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 지표들의 큰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뭐 한 1.5% 정도씩 올랐는데요. 저는 저 중간에 이제 텍스트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일방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야. 그래서 매수세가 실종되고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그냥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도 아랫방향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 좀 있거든요. 또 막 올라갈 때는 쏠림 현상이 막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뭐 계속 따라 붙으면서 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랫방향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강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차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되고 그리고 아까 공 기자님 말씀을 좀 주셨지만 이 내용이 시장을 1.5%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3대 지수의 차트를 보면 4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개파락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파락 후에 양봉을 좀 준 부분입니다. 정도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줬던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패턴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3주 연속 음봉을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산병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산병. 예, 적산병.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3개 나면은 다시 반락하고 음봉이 3개 나오면 반등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주 기초적인 이제 기초 분석을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얘기하는 많이 거죠. 했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게요. 쐐기형, 플래그형. 예, 예,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균형이 만일 아니라면 정말 나쁘게 본다면 균형치는 아니더라도 서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연말 되고 휴가 시즌이고 그래서 서로 관심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고 저가면서 들어오고 올라가면 또 매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의 미국 시장이 아닌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매크로 지표나 뭐 이벤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연속해서 4일 연속 하락하고 3주 연속 음봉을 주면서 하락한 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요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테슬라는 약밥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못 올랐어요. 근데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 CEO 사임 표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대노하고 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머스크한테 화가 났다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당국에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관들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잡음이 많고 뭐 미우터리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의 지금 행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더 다른 것들을 떠나서 훨씬 더 주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는 트위터 CEO 사임 뭐 표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뉴스가 나오냐면요. 이 사임 표명이 아니고 그만두는 건 확인해 보겠다. 응? 실제로 그만두는 걸 확인해야지만 되겠다. 월가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예. 트위터 CEO 그만두는 걸 확인해야 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된다. 그만둬라. 뭐 이렇게까지 근데 얘기하고 있는 그거 상황. 더 웃기더라고. 내 후임을 아주 뭐 멍청한 내 후임을 찾아보겠다 뭐 그렇게 했었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멍청이가 들어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올 만큼 멍청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네. 두 번째 의미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같으면 안 한다, 이런 빌 거다. 게이츠면 거의 뭐 이쪽 IT 쪽에는 큰 형님이지 않습니까? 네. 한 소리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게 개별 종목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나라 분의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테슬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많이 때문에 받죠. 설명을 성장률이 드리는 많이 거고요. 받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이고 그리고 빅테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마이너스 0.19%. 가만히 보면은 변동성 확실히 작아졌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로 지금 텍스트 보시면 별로 쓸 얘기도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어제 하루 종일 제가 3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금투세 어떻게 되냐? 대주주 요건 어떻게 되냐? 혹시 아냐? 그냥 다 그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은 꽤 많이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아래로 막 파는 게 보이거든요, 종목들이. 이번 주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결정 나면 보고 하겠다라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시장이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서 따라서 움직이는데 29일 날 3시 반에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기는 것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겠다고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걸 일단 기다리고 2년 있습니다. 유예는 확정이죠.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보면 그거는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이냐 10억이냐 100억이냐 뭐 그 20억이냐 사이냐. 예, 그 정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서 그거 확인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개별 종목은 그것 때문에 등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시장이 크게 뭐 방향 잡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타 선물이 반등을 막 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급등하면서 소폭 반등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나마 시장의 코스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것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좀 줬어요. 그리고 드라마와 웹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황 설명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주 후반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진입하고 그리고 신규 이벤트가 지금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6일 동시만기까지는 아랫방향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약간 수급 균형 또는 그냥 관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 이슈로 그냥 등락하는 그렇게 그냥 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금 제도에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정리 매매 계속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들은요, 이 정리 매매 후에 일시적으로 딱 반짝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갖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수급으로 그냥 때려 맞았으니까 다시 사죠. 그걸 또 다시 사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하는 게 지난 수년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리 매매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정리 매매라는 건 정리 매도라는 거예요? 매도, 예, 매도가 많습니다. 매도가 그러니까 많아요. 뭐 10억이다. 예. 그럼 10억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 일단 10억 밑으로 줄여놓는다니까. 예, 아, 그게 정리 매매예요? 예. 그것도 있고 기관들의 클로징, 북클로징도 있고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네. 저도 올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한 종목을 한 50억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12월 들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팔기 시작을 해요. 계속 팔기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배당락 되는 날하고 1월 초에 다 했어. 다 이삽니다. 왜냐면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기 싫어서 성장이 뭐 싫어서 그 주식 그 기업이 싫어서 판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판 거니까. 예, 예. 뭐 고객분이 팔아달라고도 하기도 있고 세금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사실은 개별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 전체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해석할 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시장은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인데요. 지금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수급은 소폭 매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 환율이 추세적 하락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연말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 하락이라는 걸 판단이 됐을 때 외국인들은 아마 매수를 들어올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것보다는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시황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 지수 역시 뭐 크게 추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봉상의 135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했었어요. 1499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다시 떨어져갖고 1330포인트 정도 근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후에 재반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직전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는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눈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을 미리 생각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뉴스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젤렌스키의 깜짝 방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어저께 쓸 때는 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보니까 방미 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회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뭐 확전 대비와 종전 협상 등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겠죠. 곧바로 핵전력 향상 추진 그리고 최신 ICBM을 조만간에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대 극으로 가면 계속 강쪽으로 가면은 이게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 상황은 이거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거 뭔가 진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정도까지 다들 좀 걱정을 하기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 뉴스에서는 우리 후광통이라는 거 아시죠? 중국 본토와 홍콩의 교차 거래하는 거. 후광통의 대상 주식을 완화시켜가지고 대상 주식을 많이 늘렸습니다. 시가총액 7억 불, 그러니까 7천, 우리나라 한 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이상으로 그 완화시켜가지고 현행의 1,458개에서 2,526개 기업으로 대상 투자 종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이 얘기는 시장 개방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중국 거고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네. 예.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요. 그리고 1월 3일부터 입국자 격리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중국이 해외 출구가 안 되죠. 비즈니스 유학 제외 전부 다 안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입국자들이 외국인이나 내국인 상관없이 격리 시설에 5일간 있어야 되고 자가격리 3일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다 자가격리만 3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만 3일로 단축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여행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짧게 갔다 오니까. 근데 비즈니스로 가기에는 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자가격리 3일이라는 거는 내가 비즈니스로 가서 호텔에 있으면 호텔에서 계속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전화 통화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딴 시설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호텔에 있으면서 뭐 관리만 받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도에서. 그럼 금토일 껴서 가면 되겠네. 출장 가면 집에 와서 금토일 있었다. 자가격리 3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맞아. 시설에 들어가는 거가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 집도 아닌 딴 데 가야 되니까. 좀 전에 그 미국의 IRA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드디어 피해가 가셔야 되지 않겠냐. 요거 지금 뉴스를 자세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빼고요. 이게 지금 연내에 세부적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적용될 IRA 적용 절차가 착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가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아까 권 기자님 말씀은 실제로 이것 때문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냐,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유는 야 이거 우리 직접 이제 곧 있으면 피해가 될 건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피해죠, 피해. 예, 피해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여태까지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요, 미국이 바꾸지 않을 것 같죠. 그대로 할 것 같죠. 현재 법안을? 예,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안보다도 시행 규칙의 아주 세부 사항에서
약간이라도 조금 뭐 좀 뭐랄까요, 뭐라 해야 할까요? 조금 수혜를 주는 뭐 이 정도로 가는 것들을 지금 현재는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일본 채권 금리 상승 때문에 유럽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요건 아까 김프로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일본계 투자 자금들이 유로존 채권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나 제도가 이게 정책이 바뀌면 이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이거 우려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금리 인상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긴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걸 그렇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발맞춰서 전체 시장은 바뀌지 그러네. 않을까. 왜냐면 저렇게 되면 엔코가 되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2% 채권 캐리해서 여기 1%도 안 되는 거, 네. 거의 0%니까 그 차이가 뭐 엔화 강세 5% 돼버리면 역마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캐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자금을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네. 갖게 되는 수익을 그걸 캐리라고 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쿠폰에서 툭툭 떨어지는 걸 통상 캐리라고 그렇습니까? 하죠. N 캐리면 N을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수익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N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캐리어 네네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참 좀 이상하죠. 아직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기관들이 거기서 마이너스 금리의 돈을 받아서 조달받아서 돈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까지 어떻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조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될 예를 것 들어 같고요. 제가 N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나라 뭐 투자하려고 해서 달러로 바꿔갖고 달러 채권을 사요. 이건 N 캐리 자금은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통상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통상해서 네, 네. 네. 근데 그걸 통칭해서 N 캐리 네, 트레이드라고 맞습니다. 통칭한 겁니다. 통칭하죠. N으로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엔화가 기본인 자산 운용 그거를 이제 N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그 의미는 아니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단신들인데요. 네. SK온이 2조 8천원 유상증자 발표 어저께 있었죠. 음. SK 이노베이션이 2조 원, 그리고 한토동 그 재무적 투자자들 FI가 8천원 정도 수주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에서 친환경 배터리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면서 스마트폰 배터리 탈착형으로 의무화 추진한다. 왜? 저도 보면서 탈착형이 이게 예전에 어디- 있었구나.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거든요. 탈착형을? 우리 지금 다 내재형이잖아요. 애플하고 만약에 이거 유럽이 탈착형으로 이 법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근거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소비자 편의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자국산업 본화학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탈착형으로 만약에 의무가 되면은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의 내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라인 다 바꿔가지고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뉴스가 좀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유럽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예. 탈착하면 갤럭시가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갤럭시도 요즘 다- 다 예, 탈착 원래 없는데 오리지널이 탈착형이잖아. 아이폰은 오리지널이 안 돼. 이건 지금 다시 되돌리는 건 안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 단신 뉴스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네. 우리나라의 이 업기 관련된 뒤에 그 IT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 굉장히 예민해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알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예. 그 탈착형 배터리 관련주가 또 막 뜨기도 하고 아닌 거는 또 피해인 거는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단신으로 갖고 이게 왔습니다. 좋긴 좋았는데 2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편하긴 편한데 그렇게 안 못 갈 거야 아마. 예, 여덟 번째 뉴스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관련된 뉴스라서 네. 많이 네. 주시니까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부동산 전문가 다룰 만한 모셔서. 그런 네.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영현 이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